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이수진 의원의 행동,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서 이제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도 선을 넘었지만 이젠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도 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이수진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특히 옆 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 법정 최고형이 나올 텐데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서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지요. 이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이수진 의원에게 항의 또는 비판의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수진 의원 오늘 새벽에 페북을 통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 당하는 것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 거 보니 시스템 공천 맞구나. 어디서 똥뿌리냐. 땡땡 당해나 가라.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들을 했구나. 이제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원내에서도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의 막가파식 인신 공격으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건강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독재적 당권만 행사되면서 민주당이 마침내 사당화되고 말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의가 이재명을 더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답니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르고 막 싸지릅니다. 본인이 하는 막말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지지자들이 받은 상처는 괜찮고 지지자들의 막말은 못 참겠나 봅니다. 이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인 줄 몰랐습니다.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왜 그동안은 참고 있다가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니 이제서야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공천을 받았다면 그런 정당인 줄 알면서도 입 꾹 닫고 계속 정치를 했을 거란 그런 소리 아닙니까? 본인의 입으로 본인 수준이 형편없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만 더 추잡해진다는 거 왜 모르는 걸까요? 이수진의 추악한 행태를 지켜본 조상우 변호사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정리를 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이유는 바로 그 아무 말 대잔치 때문이다. 판사까지 하신 분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천 탈락이라는 사적 이해관계 앞에서 백현동 말이 진실에서 거짓으로 바뀌는 것인가? 이 의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보여준 기행에 가까운 질의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술 마시고 질의하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이 의원의 인재 영입과 전략공천 근거가 됐던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오히려 가해자에 부역했다는 진술들로 퇴색했다. 결국 이 의원에게 공천을 준 민주당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됐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편으로 줬다고 국민 평가 결과를 당대표가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게 바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다. 컷오프 이유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말이 바뀌고 상황에 맞지 않는 바로 그 아무 말 대잔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제 서른도 하위 10% 통보를 받고 탈당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과 함께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와 연락을 해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하위 20% 미만 의원은 서른, 김영주, 김한정, 박영순, 박용진, 송갑석 그리고 윤영찬 7명입니다. 한눈에 봐도 수박으로 불리던 자들이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재명 대표가 마치 본인들을 쳐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쳐낸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바로 당원과 지지자들입니다.
어제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한 의원이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런 반을 했습니다. 평가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 의정활동 영역의 평가가 있고 당의 기여도 평가가 있고 국회의원 지역 평가가 있다. 이 세 곳에 다 일종의 상대 평가들이 들어가 있다. 하나는 의원들이 선수별로 하는 당연 평가가 있고 또 당직자들이 하는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역 활동에는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루어졌다. 그 직전 9월 말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31분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했고 당직자들이 다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자, 김성한 의원의 발언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긴 하나 그렇다고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들에 의해서 당직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수준 미달의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등 뒤에 칼을 2번씩이나 꽂고도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더 어이없는 생각인 것이죠. 결국에는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파들 명단이 만들어질 때 스스로 커밍아웃한 의원들 지지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심판받은 겁니다. 그들이 민주당에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오직 이재명 대표 공격, 내부 총질한 것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정치, 검사들의 칼도 다 맞아, 기레기들의 칼도 다 맞아, 수박들의 배신의 칼도 다 맞아, 하다못해 암살 테러까지도 맞은 이재명 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 테러를 당해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오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발언이 다시 연상이 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의례적인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 믿습니다. 이재명 말고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선은 반드시 이재명의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민주당에 무조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왜 조국신당이 아닌 민주당에 입당을 했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만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민주당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